be blinded by the lights. We came to shine here. Watch it look daytime in the night. We bring the vibes here. We full of life, you keep the change, keep the change. They hate and say we went and changed. I say the same. You must be blinded by the lights. You must be blinded by the light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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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달라코르테 같은 경우는 커다란 스팀 보일러, 이게 메인 보일러죠. 온수하고 스팀을 담당하는 메인 보일러가 13L짜리가 크게 뒤쪽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룹별로 보일러가 다 독립적으로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온도 조절을 미세하게 다 할 수 있는 건데, 기존의 XT 같은 경우에는 500ml짜리 용량의 보일러였어요. 그런데 제로로 오면서 하이엔드답게 750으로 커졌고, 750으로 커지면서 물이 들어가는 양이 또 늘어난 거잖아요. 750W짜리 히팅 코일이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1kW 히팅 코일이 들어가서 물을 쓴다고 하더라도 쓰는 만큼 물이 주입되고, 주입된 물량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히팅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플로우메터예요. 기존의 머신들이 사용하던 플로우메터들은 물이 지나갈 때 플로우메터의 프로펠러가 몇 바퀴를 돌았냐를 머신이 감지를 해서 물이 얼마큼 지나갔다를 체크를 하는 건데, 기존은 한 4바퀴에서 5바퀴 돌았다고 치면은 달라코르테에 들어가는 신형 플로우메터는 물이 1g 지나갈 때 60바퀴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0 몇 배 정도 더 정교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만큼 물이 지나갔을 때 얼마만큼 물이 지나가는지를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고, 파악한 만큼 필요한 열량을 줘가지고 오버히팅이나 아니면 너무 다운되거나 이러지 않고 물량을 0.1도 편차 안에서 계속 유지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플로우메터 위에 보면은 이 모터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제로의 핵심. 이걸 레귤레이터라고 하는데, 기존 XT 같은 경우는 유량을 어떻게 조절을 했냐면은, 처음에 풀로 들어가는 물량을 중간에 있는 부품을 이용해서 수도꼭지처럼 조이거나 풀거나 했을 때 물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었는데, 지금 제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5, 7, 9 이런 식으로 유량이 정해져서 딱딱딱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이 이번에는 기계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기능들은 저 레귤레이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가능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하이엔드에 걸맞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하이엔드 머신들은 이제 브랜드마다 각자 나름대로 추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들을 이제 발전시켜 왔는데, 어떤 머신은 압력을 조절하기도 하고 어떤 머신은 유속을 조절하기도 하죠. 그런데 달라코르테 제로의 경우에는 일정한 온도 위에서 유속을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속이라는 것은 초당 몇 g의 물이 떨어지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디지털 패널을 이용을 해서 정교하게 유속이 몇 g씩 떨어지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9g의 경우는 이제 맥스가 9g이니까 유속이 빠른 거잖아요. 그런데 유속이 빨라지면은 전체 압력이 빠르게 차오르는 거기 때문에 커피들은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뉘앙스의 커피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유속이 천천히 나온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스무스한 곡선을 가지고 차오르기 때문에 맛도 더욱더 스무스하고 부드러운, 매끄러운 느낌의 텍스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커피에 따라서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XT랑 좀 비교를 하자면, 네. XT는 이제 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던져줄 때 뭐 6에서부터 이제 10까지만 유속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머신은 이제 3, 5, 7, 9까지 그렇죠.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3 정도를 가능하게 했다고 하면 이건 인퓨전 기능이 이제 생긴 거네요. 인퓨전이라고 하면 사실은 커피를 전체를 적셔내는 그 시간을 인퓨전이라고 할 텐데, 초당 3g은 이제 사실 초당 9g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단 말은 인퓨전 시간이 3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XT만 사용했을 때는 인퓨전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쓰기는 개념은 힘들었죠. 없었는데, 그만큼 추출 스펙트럼이 전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추출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진 게 사실이죠. 그리고 그룹별로 이제 다크 계열이냐, 주시 계열이냐 이런 것들을 나눠서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스펙트럼을 이제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그 저희 하남점 같은 경우에는 브루잉 커피를 EK로 분쇄를 해서 아하. 그 다음에 저압 추출을 해요.
아까 라마르조크 원그룹에다가 한 3바 정도 압력을 줘서 그 다음에 이제 저압 추출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저기 약간 에어로프레스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빠르게 추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풍부한 향미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2014년도에 저압 추출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시작했네요. 네. 초당 3g을 세팅했을 때 이 저압 추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안정성이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 드립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 머신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어로프레스와 같은 비슷한 유사한 그런 그 브루잉 방식을 사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모델 전에 미나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미나라는 모델은 유속을 마음껏 조절할 수가 있는데 미나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이 그런 식으로 브루잉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속이라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유속에 따라서 분쇄도는 크게 변할 수도 있고 추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유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하이엔드라고 생각하는 머신들은 그 유속 컨트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이거 빨리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습니다.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오늘 테스트는 저번에 우리 출시했던 게스트 바리스타 때 썼던 이제 벙커의 새로운 블렌드 샵3를 가지고 그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 커피를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룹별로 유속을 다르게 세팅을 해 놓을 거예요. 이쪽에다가는 5g, 초당 5g, 그 다음에 초당 7g, 초당 9g의 유속으로 세팅을 해 놓고 같은 커피가 유속이 달라졌을 때 어떤 뉘앙스로 변해가는지 그 경향성은 어떤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유속에 따라서 이런 식의 맛의 경향성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쪽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본 매시 값은 이 9에 설정되어 있는 걸로. 네, 9에다가 네. 지금 초당 9g의 속도로 설정해 놓은 그룹에서 추출했어요. 33g의 커피를 34초 동안에 만들어낸 거죠. 지금 제일 유속이 빠른 9g으로 만든 거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드셔보실래요? 농밀하고 단맛이 꽉 차 있고 그러면서도 가급적이면 혀에서 거친 맛이 느껴지지 않고 이러길 바라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달고 그리고 명확해요. 한 가지 컵 프로파일들을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추출 끝났는데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다만 그룹의 유속만, 기본 유속만 초당 7g으로 2g 줄여놓은 거고요. 도직량 19g, 추출량 33g. 그런데 이제 추출을 초당 유속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아까 추출 양상이 조금 달라졌죠. 첫 방울 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헤드스페이스와 커피 전체를 적셔지는 초당 물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전체 적셔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첫 방울 떨어지는 데까지도 시간도 느려지고 약 3초 정도 이게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약간 워터리한 느낌들이 좀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인퓨전 타임이 길어졌다는 뜻은 전체를 적셔지는 데 시간이 충분히 길어지다 보니까 커피 성분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틈이 더욱 많아져 갖고 물길이 빨라지는 거예요. 인퓨전이 길어질수록 후반이 빠르게 빨라지는 그거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커피 맛 어떠세요? 첫 번째 이제 주셨던 이제 초당 이제 9g이 나오는 이 세팅법은 초반부터 플레이버부터 강렬했다고 하면 이 초당 7g짜리는 초반에는 부드럽게 다가오고 후반에 강렬하게 이제 상대적으로 오케이. 네,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제 스타일은 어쨌든 9. 초당 9. 박정너 항상. 자, 그러면은 세 번째가 좀 많이 궁금한데요. 네네. 아마도 지금까지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강도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압 추출에서 느껴지는 그런 긍정적인 맛이 느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되는데. 자, 이제 추출도 끝났습니다. 아까 레시피 똑같아요. 다만 이 그룹은 초당 5g의 유속으로 설정만 했을 뿐이고 19g 도징, 33g 추출 이렇게 했죠. 인퓨전이 아무래도 초당 5g이다 보니까 인퓨전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잖아요. 얘도 지금 조금 더 길어졌죠. 첫 방울 떨어지는데 7초, 전체 추출 시간은 28초 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첫 방울 떨어지는 데까지는 순차적으로 이제 그쵸. 좀 늘어났고 조금 늘어나죠. 그다음에 추출 시간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끝났고 그다음
그다음 네. 그렇죠. 어떠세요? 더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기본 원료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 저 지금 인정하는 바예요. 저 먹으면서 좀 놀랐어요. 저는 이게 탁탁탁 하면서 다 뉘앙스는 다른데 잡미가 안 나와요. 다 맛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다 맛있어요. 진짜로 단향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로스팅 좀 하는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은 임팩트. 초당 9가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초당 물이 빠르게 나오니까 전체를 적셔내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고 그만큼 압력이 빠르게 확 걸리다 보니까 임팩트 있는 뉘앙스의 그런 커피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저기 좀 더 낮아지면? 낮아지면은 이제 5나 이제 7 정도는 굉장히 부드러운 에스프레소를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텐스는 부드럽고 매끄러워지는 쪽으로 네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저압 추출, 브루잉을 이제 핸드드립 안 하고 이제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초당 3g 정도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해볼 생각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지금 이 5g짜리 먹고 나니까 3으로 하면은 정말 에어로프레스로 커피 내린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브루잉과 에스프레소 중간에 그런 뉘앙스로 만들 수 있겠는데 그 가능성이 지금 이거 먹어보니까 지금 엿보여요, 진짜.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달라크로테에서 XT 다음 어떤 모델을 만들지 뻔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사실 약간의 일말의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혁신을 추구하다 보면은 XD 다음에 또 무슨 혁신을 해서 사용자들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혁신은 디자인적으로 유저 프렌들리하게 혁신이 일어났다는 거에서 좀 굉장히 안심이 되고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판매량 한번 좀 기대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제가 벙커 봤을 때? 채널에서 얼만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저는 슬레이어를 사랑하고요. 그러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달라코르테의 가장 하이엔드 머신 최초로 바리스타 박순규 채널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도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뭐 박순규 대표님께서도 이미 같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 또 누구보다도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스타 그리고 달라코르테 앰버서더 김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설명드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레벨링 툴 제가 사실 그 레벨링 툴을 길게 뽑아가지고 템핑을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창시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뭐 그런 격으로 이제 인식이 되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레벨링 툴을 항상 매번 길게 뽑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쓰는 건데 다음 기회가 된다면 그 레벨링 툴 높이에 따라서 어떤 양상이 되는지 제가 조만간 레벨링 툴이 개발이 끝나니까 그 지금 새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 있었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도 한번 궁금해요, 진짜. 그걸 이용해서 한번 추출해보고 그다음에 높이에 따른 맛의 차이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only on my birthday. Never mind all the lines on the highway. Give me time to reflect